안녕하세요. 저는 리드에서 온 허재위라고 하고, 오늘은 그 사이클 포 안드로이드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펑셔널하고 리액티브한 프로그래밍을 코틀린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임포트레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그냥 깃허브나 이런 데서 조용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뭐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정규식과 함께 뭔가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습관처럼 쓰던, 그 파이썬에서 습관처럼 쓰던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뭐 정규식도 좋아하고, 뭐 이제 지금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은 안드로이드를 이제 안 한 지 좀 되긴 했는데, 처음 이제 창업을 하고 계속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회사도 이제 RX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뭐 웹이나 iOS나 안드로이드 등등에서 RX를 되게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틀린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코틀린 코리아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지 않지만 생성은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긴 오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사이드로 이제 웹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노드도 좋아하고, 그래서 일렉트론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웹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리액트라는 것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뭐 리액트 포통 킷이라는 라이브러리도 만들어서 뭐 일렉트론에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레포지토리를 공개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게 알프레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에 좀 빠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머터리얼 디자인 같은 아이콘들을 그냥 알프레드 바로 찾을 수 있는, 이게 사실 뭐 알프레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뭐 애플 스크립트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데, 전 최근에 다 노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가드 스니핏 같은 걸 찾는 것도 알프레드에서 다 찾고, 그 다음에 git 이그노어 파일도 찾고, 뭐 소스 하이라이팅, 그 다음 어썸한 프로젝트들 찾는 것도 다 워크플로우 같은 걸 만드는데, 이렇게 사이드로 이제 웹 기술을 사용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의 주제인 다시 사이클 포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이클이 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에 발표를 이제 스티븐 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떠들고 싶긴 했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 팀의 iOS 개발자랑 얘기를 하다가 웹에 이제 사이클 JS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이클 JS가 뭔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이클 JS가 사이클 JS가 뭔지 설명드리기 전에, 이 사이클 JS가 어떻게 고안됐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클 JS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리액티브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프론트엔드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리덕스 많이 들어보셨지만 리덕스도 있고 플럭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사이클 JS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어쨌든 사람과 컴퓨터는 뭔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람은 컴퓨터한테 무언가 말을 하죠. 이제 마우스나 뭐 키보드 같은 걸로. 그리고 컴퓨터는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다시 사람한테 뭔가를 말하죠. 그 말하는 게 이제 모니터가 될 수 있고 스피커가 될 수 있고, 그걸 또 다시 사람은 보고 들어서 다시 또 컴퓨터한테 뭔가 또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걸 좀 더 아까랑 다른 점은 결국은 컴퓨터 관점에서도 사람이 뭔가 하는 것들을 듣고 다시 응답하고 하는데, 결국 잘 보면은 이게 결국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리액티브 프로그램을 할 때 옵저버 패턴을 많이 쓰듯이, 결국 뭔가 관찰하는 것들은 컴퓨터나 사람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도 뭔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컴퓨터도 뭔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 그래서 반대로 돌려보면은 똑같이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되게 대칭적인 구조인 거죠.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좀 명확해져요. 그래서 사람도 뭔가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을 내뱉고, 컴퓨터도 인풋이 들어오면 뭔가 아웃풋을 내뱉고, 결론은 이게 우리가 흔히 보던 함수라는 거죠. 함수. 그래서 함수로 뭔가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사이클 JS를 만드신 분이 뭔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나 사람하고 보면은 뭔가 상호 관찰하는 입장이고, 그걸 어떻게 모델링 할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었고, 결국은 그것은 이제 뭔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결국 관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풋과 아웃풋을 다 스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기조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간단하게 해보면, 사람은 뭔가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뱉고, 그 아웃풋은 다시 컴퓨터한테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그 아웃풋은 다시 사람의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좀 이걸 다시 우리가 좀 그 함수를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x라는 게 어딘가에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긴 쓰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자 어쨌든 이 스트림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스트림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트림을 또 이 사이클 JS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잠깐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일단 후라는 모듈이 있고 바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화살표의 의미를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제 후에 붙어 있는 경우, 바에 붙어 있는 경우, 이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흔히 우리가 저는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령형 프로그램, 그죠? 뭔가 어떤 다른 모듈한테 너 이거 해 라고 이제 명령하듯이 프로그래밍을 했었죠, 여태까지. 그래서 이거는 바는 이제 패시브하다, 뭔가 다른 모듈에 의해서 뭔가 상태값이 변하게 되는 거고, 푸는 뭔가 프로액티브하다, 즉 푸가 바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바는 누가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모든 개발자들이 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명령형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코드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겠죠. 어떤 푸라는 모듈 안에서 바한테 뭐 어떤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예제로 표현한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은 그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이 바가 어떤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그 상태를 변하는 요인이 뭔지 찾으려면은 나에 대한 뭔가 내가 외부로 노출한 메소드를 다 찾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반대로 이제 리액티브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화살표가 오른쪽 바 쪽에 붙어 있는데, 얘는 이제 리액티브 하다고 하고, 이제 푸는 리스너블 하다. 즉 바는 외부 이벤트에 반응해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게 되는 거고, 푸는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것의 장점은 이제 뭔가 바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보려면 그냥 바 모듈만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덩치가 커지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너무 뭔가 멤버 변수도 많아지고 되게 지저분해지는데, 이것들을 디버깅 하려면 다른 모듈까지 다 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뭐 코드로 표현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던 리스너를 달아서 자기 상태를 관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갑자기 이 스트림 얘기를 했냐? 이제 아까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이 뭔가 디펜던시 있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클 JS에서는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 인풋 어딘가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프락시를 둬가지고 일단 인풋으로 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프락시 X에 대해서 바로 이제 스트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subscribe를 저 내부 imitate라는 거 내부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게 계속 뭔가 하나의 흐르는 사이클 형태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도식화 해보면은, 결국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컴퓨터랑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이클 JS에서도 메인이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해 놓고 인풋으로 무언가를 주고 아웃풋으로 무언가를 내뱉는다. 그럼 이제 그 외부에 어쨌든 뭐 여기서는 웹 기술이기 때문에 돔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는 뭔가 뷰 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뷰가 업데이트 되는, 소스랑 싱크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쓰던 용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소스는 인풋을 의미하고 싱크는 아웃풋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인 함수 자체는 정말 순수한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데이터 흐름은 다 스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데이터 플로우가 그냥 하나로 흐른다,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살짝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코틀린 사이클이라는 것을 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그래서 일단 뭔가 혼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어요. 만든 지는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도 아직 고민이 되게 많고, 이거를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뭔가 제품에 좀 써볼까? 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아까 사이클 JS에 대한 개념을 코틀린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리액트 JS 같은 데 보면은 흔히 나오는 헬로 월드 이그젬플이에요. 그래서 뭔가 타이핑을 하고 화면이 이제 갱신이 되는데, 이거를 잠깐 풀어보면은 휴대폰은 이름을 읽고 그다음에 메시지의 상태를 뭔가 변경을 하죠. 그 다음에 변경한다는 것은 이제 헬로와 느낌표를 이렇게 붙이는 작업, 그 다음에 화면에 그걸 다시 뷰한테 넘겨서 보여주는 작업.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면은 소스가 사람이 뭔가 입력을 하는 작업이고, 메인 함수에서 뭔가 모델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그 아웃풋을 화면에 그려주는 일련의 작업들이 계속 사이클 안에서 돌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코틀린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헬로 액티비티라는 것의 전부이고, 일단 그 메인 함수, 아니 온 크레이트에서 사이클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저 사이클의 이제 런이라는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락시를 둬 가지고 이미 스트림을 안에다가 이렇게 잘 돌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틀린으로 구현을 해 놓은 거죠. 그 JS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저 메인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그 아까 헬로 에디트라는 그 뷰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텍스트가 뭔가 변경이 일어나면 모델을 변경시키고, 그다음 모델이 변경이 일어나면 뷰를 변경시키는 일련의 이제 스트림, 즉 이 메인도 이제 어쨌든 람다 함수로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듯이 그냥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계속 사람과 컴퓨터랑 그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코틀린과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죠. 어떻게 하면 코틀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코틀린 향을 약간 첨가를 해봤는데, 아까 그 코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블럭 안에 그냥 스트림만 다 정의를 해놓는 거죠. 모든 걸. 그럼 아까와 같은 동작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동작하는 그 딱 메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 쪽에 보면은 이제 땡땡 그리팅이라는 함수, 코틀린에서 말하는 함수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틀린에서는 여러분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원래는 자바에서는 함수를 정의할 때 항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스태틱으로 뭔가 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그냥 어떤 함수 이름만 적어놓고 그냥 함수만, 그 클래스 없이 함수를 적어도 이제 그게 순수한 함수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요 땡땡 그리팅이라는 게 코틀린에서 말하는 함수 레퍼런스이고, 이제 저 텍스트 체인지가 일어날 때 그 스트림에서 이제 헬로 땡땡 헬로 콤마 느낌표, 이거를 이제 모델을 변경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이 따로 순수한 함수로 있기 때문에 뭔가 테스트하기도 좀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좀 더 발전시켜서 그 사이클 JS에서 메인으로 내세우는, 이제 메인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안드로이드 상태에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BMI 계산하는 거라서 자기의 몸무게와 신장을 입력하면 내 BMI 수치가 몇이다 라는 것인데, 이거의 흐름은 이제 아까 처음에 70과 170이라는 뭔가 초기 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발을 사람이 움직이고 BMI 모델이 계산이 된 다음에 화면에 이제 그 수치들을 보여주는데, 수치 결과 값이 이제 저 웨이트와 하이트 뿐만 아니라 BMI 모든 값이 다 변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코드로 구현해 보면, 이것도 사이클이라는 어떤 사이클에서 말하는 그 메인 함수 안에 모든 걸 다 스트림으로 표현을 해서 초기 값도 뭔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값을 통해서 웨이트, 하이트 스트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뭔가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모델이 계속 갱신이 되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뭔가를 보여준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인텐트, 모델, 뷰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이게 이제 사이클 JS에서 말하는 MVI라는 뜬금없이 이제 뭔가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나요? 하여튼 그런 게 등장하는데, 메인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쪼갠 겁니다. 사람이 뭔가 의도가 있어서 뭔가 스트림을 만들고, 그 스트림에서 나온 결과들을 뭔가 모델링을 다시 한 다음에 이제 뷰 함수한테 전달을 해서 뷰 스트림에서 그 결과값을 이제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 JS에서 말하기를 메인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짜면 되는데, 이게 덩치가 늘어날수록 함수가 되게 길어지니까 이제 사람이 의도한 부분과 모델이 변경되는 부분과 뷰 단에 뭔가 그려져야 될 부분을 함수를 쪼개라.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텐트랑 모델, 뷰 쪽이 있는데, 인텐트도 역시 람다 함수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초기값 프로퍼티들을 설정을 해주고, 그 유저가 이제 그 식바를 체인지 할 때에 대한 스트림들을 미리 생성을 해 놓습니다. 웨이트, 하이트, 웨이트 둘 다. 그래서 리턴을 하게 되는데, 그 리턴된 것도 역시 어쨌든 이 스트림 두 개 이제 페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둘 다 각각 스트림이 되고, 그 스트림이 모델 함수로 들어가서 다시 또 BMI 수치를 계산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또 다시 스트림을 뱉어내는 것이죠.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스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뷰 단에서는 그 스테이트가 변경된 것들을 가지고 그냥 화면에 그리면 된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재미없을까봐 이제 그 코틀린에서는 이제 널러블한 변수들을 처리를 하는데, 그것들을 보통 뭐 if문으로 벗겨내든 어쨌든 그 박싱 되어 있는 것들을 널러블 하지 않은 변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코틀린 문법에서는 여러 변수들을 벗겨내는 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언랩이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언랩 해가지고 그 변수들을 널러블 하지 않은 변수들을 사용하고, 혹시나 널이면은 저 나라는 블럭에서 뭔가 따로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RX랑 별로 상관은 없지만 코틀린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얘도 다 람다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랩을 했을 때 이 변수의 뒷부분에 이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결국은 람다식이 붙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다 모든 변수가 밸리드 하면은 그 파라미터로 넘어 마지막에 붙었던 그 메소드를 실행해라, 람다식을 실행해라, 뭐 이런 구문입니다. 어쨌든 이건 뭐 잠깐 곁다리로 코틀린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MA 그 모델 계산하는 부분도 역시 다 이렇게 순수한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람과 컴퓨터 간에 뭔가 동작하는데 네트워크를 전혀 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세상과 연결 지어서 또 보자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 레트로핏 같은 걸 쓰실 테니까 그 네트워크를 타는 동작도 다 스트림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처음에 로딩됐을 때 뭔가 데이터가 있고, 새로 고침해도 데이터가 있고, 이제 뭐 클릭했을 때 이것도 다 토스트가 뜨고 하는데, 잠깐 이 흐름을 보자면 새로 고침을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리드하는 작업이고,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건 라이트하는 작업,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또 토스트를 띄우고, 이것도 결국 다 모든 게 스트림을 표현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도 뭔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판스를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화면에 보여준다. 어쨌든 다 이제 스트림을 표현하니까 이것도 이제 코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면은 역시 인텐트와 모델 뭔가 뷰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자의 의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처음에 앱을 실행했을 때 바로 네트워크를 타야 되는 작업, 그 다음에 새로 고침했을 때도 네트워크를 타야 되는 작업. 그래서 뭐 스터디 다 하셨겠지만 컴바인 레이티스트 같은 메소드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그 두 스트림 중에 둘 다 반응하고, 어쨌든 마지막 하나가 반응해도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건 처음에 들어갔건 그 유저라는 모델이 결국 생성이 되게 돼서 그걸 화면에 보여주면 된다 라는 것을 하나의 사이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코틀린에서 이제 익스텐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 같은 것도 표현할 때, 이제 이 뷰홀더 쪽에서 코드인데, 그 이미지 로드할 때 이미지 뷰에서 바로 로드 URL 할 수 있는 익스텐션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뭐 토스트를 띄울 때도 액티비티나 뷰홀더에 있는 그 아이템 뷰에다가 토스트를 바로 띄울 수 있는 익스텐션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이제 뷰홀더에서 정의를 하는 그 아이템 하나하나의 뷰에도 다 사이클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부분, 그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이거는 이메일 버튼이다, 이거는 콜 버튼이다 라는 것을 하나의 스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이벤트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합성을 하는 거죠. 머지 해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체인지라는 스트림을 만든 다음에 그 체인지 스트림이 발생했을 때 그 토스트를 띄우는 뷰 단한테 뭔가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스트림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 함수는 이제 화면에 그리는 부분이고, 그 타입이 아까 눌렀던 거에 따라서 토스트 화면을 띄워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사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드로이드를 지금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발표를 제안받고 나서 뭘 해볼까 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라 아직 결론을 잠깐 또 지어볼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뭔가 다 함수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래도 뭔가 깔끔하게 표현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해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프로덕션에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저희 팀에서 iOS 개발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의문을 품으면서 좋은 것 같은데 의문을 품으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게 펑셔널 한 건지 리액티브 한 건지에 대해 모든 걸 이제 다 스트림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 서브젝트 같은 걸 쓸 때 어떤 스트림한테 해서 뭐 온넥스트를 또 호출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그 온넥스트를 호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명령형으로 실행하는 거잖아요. 다음 스트림한테 뭔가 해라. 물론 이제 이 사이클도 내부적으로 그 퍼블리시 뭐 서브젝트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뭔가 펑셔널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다 펑셔널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진짜 프로덕션에 적용을 뭐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안드로이드를 하고 있진 않아서 계속 의문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생각을 갖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MVP 패턴이건 뭐건 다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관심은 많아서 꾸준히 찾아보고 있긴 한데, 또 이제 저한테 이런 시련이 온 거죠. 이런 것도 앱 개발하는데 쓸 수 있는 건가? 하여튼 되게 저희 팀끼리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끝이 되게 안 좋았어요. 뭔가 명쾌한 솔루션은 없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되게 똥만 싼 기분, 막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결론이 되게 이상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코틀린으로도 뭐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뭐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레퍼런스, 제가 만든 자료들은 여기에 있고, 사이클 JS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 안드로이드라는 것도 이 커뮤니티 그룹에서 따로 뭔가 개발을 하고 지금은 개발이 몇 달째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살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틀린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만들어 본 것 뿐이지 이게 더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클 JS를 만드신 분이 안드레 스탈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RxJS 5.0에 이제 기여를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그
혹시 알고 계실 건데 그 RX 마블즈라는 홈페이지 아시죠? 그것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RX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 계신 분이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들이 되게 좀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 아키텍처라는 것도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사이클 JS도 물론 나오지만 뭐 플럭스나 그다음에 뭐 웹에서 이제 쓰는 기술들 어쨌든 그런 관련된 RX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그러니까 그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떤 좋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RX적으로 이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 동영상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그 아래 것도 그분이 발표하신 건데 이제 사람도 이제 펑션이라는 주제로 어쨌든 다 RX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발표한 걸 또 찾아보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원론적인 뭔가 철학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뭔가 이런 걸 얘기하기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좀 찾고 싶어요. 같이 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